한국인 봉쇄 딱지 붙이는 중국 뭐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김 기자, 이 중국에서요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한 뭐 일종의 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네, 바이러스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오히려 이제는 이 상황이 좀 나빠진 한국 교민에 대해서 좀 현지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뭐 한 아파트 입구에는 한국인 차별 뭐 금지, 뭐 입국 출입 금지 뭐 이런 이제 공지가 붙어 있기도 하고요. 또 한국 교민의 아파트 문 앞에는 이렇게 격리 기간 동안 나오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봉쇄라는 봉인 뭐 이런 딱지를 좀 붙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발원지인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그런 사람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사진들도 이제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이런 가운데 과거 추미애 장관이 했던 한 이야기가 요즘 들어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은 미국 같으면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입국 차단을 하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인 분위기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용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 실효적인 차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 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국제사회도 한국의 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각별히 하셨어요. 네, 추 장관은 중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참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중국 산둥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있는 거라는데요. 우리 하국장께서도 중국 전문가시니까 이게 지금 저기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예, 좀 크게 좀 위에서부터 좀 위에서부터? 예, 이거 예. 긴급 통지. 긴급 통지. 한국과 일본에서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출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크게 써가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긴급 통지. 또 하나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저기 현관. 예, 현관을 한번 볼까요? 현관 그림. 저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봉조인데 펑티아오라고 하는데 뭐냐면 봉쇄하는 그거를 표시하는 그 자만 이렇게 네모진 거 이거를 티아오라고 하는데 이제 펑티아로 해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봉쇄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지를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현관에다가 이른바 딱 지금 봉인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못 나오게. 어떻게 되면은 안에서 열게 되면은 저게 찢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네가 나왔구나 하면은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법에 위반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붙인 사람이 와서 저거를 떼고 열어주기 전까지 너는 나오지 못한다. 앞으로 14일 동안 나오지 못한다라고 우리 한국인들은 다 통보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 체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중국 당국 관계자가요. 만일 한국인들 그 집 밖으로 나오면 체포합니다. 식료품 이제 먹긴 해야 되니까. 식료품은 하루에 한 번씩 경비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입하세요. 직접 나와갖고 구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우리 한국인만 차별 대우를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25일부터 뭐 산둥성, 뭐 지린성, 뭐 북경, 그다음에 뭐 저장성 모든 중국의 지방 정부에서 한국에서 온 사람은 단지 한국인뿐만 아니고 중국인, 심지어 한국에서 온 뭐 일본인, 또 일본에서 온 사람까지도 모두 저렇게 14일간 자택 격리를 하겠다라고 중국에서 와가지고 통지를 하고 저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 한국인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저렇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일본에서 온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전 변호사? 근데 여기서 지금 언론에 보면은 한국 교민의 집에 저렇게 붙여놨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교민이라 그러면 중국인들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한국에서 간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인데 저렇게 격리를 해놓는 거는 사실상 감금인데 저게 일종의 뭐 이른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긴급 피난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그 전까지 뭐 중국인들하고 똑같은 환경에 노출돼 있었으면은 저것도 합당성이 없는 거고 이런 거는 장하성 중국 대사가 나가서 확실하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 지난 1일에 뭐라 그랬어요? WHO에서 권고한 정도의 뭐 입국 거부 수준을
요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4일날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들만 입국 금지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장하성 중국 대사는 저런 불법을 보면서 왜 어디서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건지. 예, 저희 이제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걸 보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의혹을 살 수가 있는데 네. 한국에서 25일부터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저렇게 한 거고 중국에 있었던 사람, 거기서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차이가 원래 있습니다. 살고 있, 원래부터 중국에 있- 살고 예. 있는 한국인들한테는 저렇게 안 하고. 예, 다만 이제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 그러니까 거기 원래 있었던 한국인을 포함해서 한국인들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가 파악하라. 이 사람들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지금 한국인들이 자기의 나라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중국으로 안전한 중국으로 피난을 왔다. 네. 이렇게 한다고 지금 제가 중국에 있는 중국인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돈다라고 제가 여기 이제 유채 씨라고 하는 그 SNS가 중국에 네,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저한테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 기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뭐 일종의 이제 좀 격리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중국의 입장과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절묘하게 똑같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뭐 입장을 제한하고 입국을 막고 하는 이런 격리 조치에 대해서 청와대가 판단하는 입장은 이런 겁니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좀 알아서 한 일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입장이 바로 싱하이밍 대사가 보인 입장과 같다는 거예요. 싱하이밍 대사도 말하기를 중국 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안 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건 지방 정부가 한 일이다라는 입장과 뭔가 한국과 중국 정부가 똑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일부 야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 입장과 중국 정부 입장이 글자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 중국 중앙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그 각각의 그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하는 일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준영 센터장은 중앙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저게 그냥 지방 정부가 판단해서 한 거라고요? 이런 거죠. 중국도 공식적으로 한국인 제한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원하는 바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넘긴 것 아닐까요? 뭐 이런 건데 하국장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예, 저게 이제 과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가? 그 사실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중국이 저 조치를 하기 시작한 게 25일부터예요. 예. 이틀 전이죠. 근데 그때부터 일제히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지린성뿐만 아니라 산둥성, 베이징, 뭐 샹해, 뭐 다 이렇게 저장성 다 똑같이 한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중국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을 지금 우리가 확인은 못했지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가 제중국 한국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각 지역별로도 다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들을 제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취재를 해본 결과는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있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걸 얘기를 안 해주는데 네네. 왜 과연 지방정부가 그냥 갑자기 했을까? 그것도 일제히 했을까? 이걸 보면은 중앙정부의 지시 없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힘들다. 또 그뿐만 아니고 중국이 그동안에 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심지어 우한 지역 그리고 허베이 지역에서 온 모든 네. 위지인에 대해서는 각 모든 성들이 위지인들을 14일간 격리를 시켰거든요. 격리. 다 파악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격리와 차단이 중국 정부의 이번 방역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었고 그거를 한국이 위험해지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지금 현재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전 변호사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입장이 너무도 이제 사실상 절묘하게 같다 보니까 참 이게 기묘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 어찌 저렇게 이제 같을 수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우리 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계속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아픔을 같이 공유를 한다고.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픔을 공유를 한다는 게 나만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이렇게 같이 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우리랑 공유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의 어떤 보건권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여기에 따라간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 예. 뭐 우리가 어디서 뺨 맞고 뭐 어디 가서 하소연
표현하는 것처럼 좀 중국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내야 되는데 진짜 예를 들어서 지난 뭐 사드 결정 같은 때도 왕이 외교부 장관 같은 사람은 나서가지고는 사드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양국 외교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만 약해지고 내 목소리를 못 내는지 이런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제 이 중국의 일부 지역이 우리 한국민들을 뭐 격리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외교 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 김 기자, 그제 한 발언이 또 좀 논란에 휩싸여 있다면서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이 차별 조치를 당한다. 이럴 때 외교부 장관 어디 있느냐 뭐 논란이 있는 와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에서 이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격리 조치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각 나라별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말이 조금은 오해가 좀 불러일으키고 외교력이 도마에 오르니까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를 했다고 해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은 했지만 어쨌든 강 장관의 어떤 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 오늘 귀국했습니다. 귀국했을 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WHO 사무총장도 그랬고 제가 만난 각국의 외교 장관들 또 어제는 영국에서 영국 보건상도 만났습니다만 한국이 그 능력이나 그 준비 태도에 있어서 가장 잘 준비가 된 나라고 물론 지금 확진자 케이스가 많이 늘고는 있지만 한국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 그리고 WHO의 평가입니다. 글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제 뭐 스위스 제네바, 독일, 영국 방문을 하고 오늘 귀국하는 모습입니다. 귀국하면서 한국의 능력을 믿는다, 뭐 국제사회, WHO, 세계보건기구의 평가입니다 등등의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제 어쨌든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서 격리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외교수장으로서는 너무 좀 미온적 발언, 미온적 대처 아니었느냐 뭐 이런 일각의 비판도 나오던데 우리 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건 미온적인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가서 아직 우리나라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이죠. 네. 예. 거기 잠깐 가서 지금 지내고 있는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을 봉쇄했다. 이거 사실 격리했다.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해를 가한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관심 있게 하거나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나는 뭐 잘 모르겠다. 책임질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의 나라 얘기도.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이고 상태가 어떤 건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한 것인지를 제대로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고 예. 더더욱 그게 지금 상황에서 무리한 일이라면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변호사. 예. 저 강경화 장관의 지금 태도는 지금 팔짱 끼고 덕담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축은 미국, 중국,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치열하게 부딪혀서 해결을 하고 뭔가를 성취를 해내야 되는데 예. 저분은 그냥 늘상 소통을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만들면서 본인의 어떤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예. 이번에 유럽에 가셨을 때도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150명 넘었고 31번 확진자 18일 날 맞아요. 발생했거든요. 그 이후거든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지 문제의식은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확진자 숫자도 좀 늘고 하면서 김 기자, 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뭐 굉장히 좀 뜨겁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마음도 생각도 뭔가 반으로 갈라진 것 아니냐 이런 봅시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 아이고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원도 올라오고요. 여기에 맞서서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는데요. 숫자를 보세요.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탄핵을 촉구하고 있고요. 4시 기준으로 응원한다는 목소리도 6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인원이 탄핵을 촉구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을 응원하면서 여기에 맞서기도 하면서 뭔가 국론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이런 이제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또 사람들과 응원하는 사람들과 약간 좀 이게 양분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어제 이제 이 사실 코로나19의 주무장관은 누굽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주무장관은. 문화부 장관 아니죠.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박능후 장관. 근데 김 기자, 박능후 장관의 어제 발언이 그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박능후 장관이 여기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발 입국을 좀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질타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그 발언이 오늘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부터 오늘 야당의 비판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전부 정권 눈치 보다가 가만히 있다가 결국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거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별도 없고 기초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분께서 우리 국민들을 스스로 자존심을 짓밟던 이런 아주 망은 아닌 망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능후 장관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을 지목하면서 이제 이 배경을 좀 설명하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국민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희대의 망언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병이잖아요. 이거를 한국인이 옮긴다고 말하는 복지부 장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는 일단 장관들 가운데는 박능후 장관이라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코로나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서 들어오는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전문가인 오한진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능후 장관의 어제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누가 처음부터 가지고 왔는지를 확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특정할 수 없죠.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을 했고 그 우한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고 있는데 지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을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일부러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져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만약에 중국 우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차단을 했다면 이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나 질병이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예. 만약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서 일찍 방어를 하거나 방책을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건데 거기에서 엉뚱하게 우리나라 국민이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도대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맞습니까? 이제 이런 비판까지도 아주 일각에서는 하던데 우리 하 국장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 장관이니까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면 중국 장관이면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저게 것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장관의 국적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 1월 20일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28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한 4분의 3 정도가 중국인이에요. 예. 중국인이 28만 명이 들어왔고 한국인은 그거의 한 20% 정도, 그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율대로만 따지더라도 중국인이 와서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제가 이거 가져온 지금 이 자료는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네. 보건복지부에서 매일 질본에서 하는 자료거든요. 여기 네.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61명이 어제 자료죠. 확진인데 그중에 13명이 중국인이 직접적으로
첫 번째로 확진 환자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24명, 뭐 싱가포르 24명, 일본 28명, 호주 12명 쭉 돼 있는데 중국과 중국 위나라가 다 쓰여 있어요. 중국인이 가장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중국인이 처음에 가져온 거고, 물론 중국에서 살다가 온 한국인도 가져온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가져온 거 그 사람들이 한국에 퍼져서 1차적으로 한 번 한 다음에 2차 감염, 3차 감염, 4차 감염, 지금 5차, 6차, 7차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여기 12명이 그러면 1261명 중에 12명이니까 적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로 가져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다음 퍼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한국인이 잘못한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에 최초에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한에서 첫 번째 그 나왔던 코로나 19번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가 지금 한국에서 발견된 것도 똑같잖아요. 한국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는 분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능우 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정치적 의도가 저는 있다고 보고 저는 박능우 장관이 저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고 아니면 물러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하 국장께서는 사과를 하든지 물러나야든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박능우 장관은 오늘 사과의 메시지보다는 또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박능우 장관의 오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국에서 장기간 머물러 오시는 우리 내국인들도,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검역까지해서 걸리지 못하는 분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입국 금지하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실효성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31분 환자 이전까지의 우리가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중국에 들어온 여행자들이 국내에 감염시킨 사례하고 또 중국에 들어왔던 우리 국민들이 감염시킨 사례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감염시킨 사례가 더 많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과나 그런 건 일단 없었고요. 어쨌든 이 뭐 코로나 주무장관의 소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 방역 차원에서 그렇게 실효성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31번 환자 이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감염시킨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는데 전 변호사는 무슨 생각 드세요? 근데 저는 박능우 장관이 저렇게 계속 대답을 하고 사죄를 하지 않는 게 일종의 눈치보기라고 봐요. 그냥 소심한 눈치보기. 왜냐하면은 저분도 뭐 복지 전문가지 보건 전문가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지만은 뭐 질본이라든지 의사협회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뭐 제반 지식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전문가들이나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더 보기 때문에 뭔가 그쪽으로 좀 더 요리하게 얘기를 해주려다 보니까는 말이 꼬이고 저렇게 해명은 하지만 사과는 못하는 저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국회에서 한 이야기 중에 김 기자, 이 박능우 장관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지 않은 근거로 이제 뭐 의사협회보다 더 전문가 집단인 감염학회도 그렇게까지 추천한 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정부에서는 왜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한의학회보다는 감염학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그 분야에 전국민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감염학회에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1146명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특정 종교 집단에서 그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특정 종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감염학회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다는 해명이었지만 사실을 살펴보니까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2일에 후베이성 입국 제한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니까 위험지역 입국 제한이 더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전문가 단체 중에 오히려 가장 먼저 경보음을 울린 곳이 바로 이 대한감염학회라는 사실이죠. 이게 뭐 다른 데서 어디 뭐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한 얘기도 아니고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박능우 장관이 한 이야기인데 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틀림없는 사실이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지난 2일에 확실하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후베이 이성에서 오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박능구 장관께서는 감염학회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제발 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좀 금지해달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도 중국 전역의 입국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국회에서 박능구 장관께서 감염학회에서는 권고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어디서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확인이 필요하죠. 네. 예. 오늘 이 박능호 장관이 좀 논란이 됐는데 이 청와대 관계자가 이 박능호 장관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관계자에게 박능호 장관 사퇴 요구가 높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청와대 관계자 뭐 거취 논란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뭐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딱 잘라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하 국장께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사과를 깔끔하게 하던가 아니면 물러나던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청와대 관계자의 저 오늘 입장 표명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이제 박능호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심각 단계로 바뀌기 전까지는 총리가 최종 이제 결정권자라고 바뀌기 전까지는 박능호 장관이 최고 책임자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가 이제 초기 방역 시기인데 초기 방역 한국의 초기 방역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폭증 사태로 오게 된 건데 지금 중국 위에서 중국은 이제 발원지잖아요. 예. 중국 위에서 원래 우리가 한 4위 정도 됐었던 건데 지금 2위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2위죠, 2위. 초기 방역을 이렇게 실패하고 단지 저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고 해서 물러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초기 방역을 이렇게 실패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 진짜 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고 물러나고 안 물러나면 자기 자신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예. 청와대가 경질한 다음에 물러나는 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폭증하는 사태에서 마스크 대란이죠. 또 하나는 병상이 지금 대구에서는 다 모자랍니다. 음압병상 모자라는데 모자랄 거 당연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겨우 대구시장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도지사한테 좀 빨리 좀 여기 좀 환자 좀 대시도 환자 받아주면 안 받아달라고 되겠다. 결국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예. 이런 상황을 중앙부처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가들이 10,000명까지 들 수 있어요. 그 확인은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예.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최악의 하는 거예요. 경우 물론 그러면 안 10,000명까지 되죠.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감염병은 최악의 상태를 감안해서 맞아, 원래 나오고요. 대책을 세우는 그런 대책이 지금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배우 각성하고 사과하고 다시 짜야 된다. 이 대책부터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2명의 최고위원 입에서 어제 이러한 진단과 평가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 15일, 20일 전의 발언이 아니라 바로 어제 발언입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때 국내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같은 회의에서 이수진 최고위원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요 참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검사 방식에 대한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당의 자화자찬 논란인데 우리 전 변호사는 2명의 최고위원들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예, 그냥 공천을 위한 정치 쇼라고 봅니다. 어허.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투명한 정보 공개, 언론의 자유, 책임지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랑 중국이 전 세계에서 그런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일단 물어보고 싶고 저런 발상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문제는 이른바 과학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조언을 들어가지고는 이거를 그 실체 진실 그 자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봐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봐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 생기잖아. 중국에선 이렇잖아.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개혁 같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국민의 뭐 정의, 인권이랑 관련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국민의 질병과 직접적인 문제를 다음 총선이라든지 본인들의 공천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어떤 정권의 이속을 챙기는 쪽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결국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되는데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박광원 최고위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수진 최고위원의 이야기. 저는 뭐 이렇게도 보고 싶기는 해요. 물론 저분들의 말씀이 뭐 일정 부분 저 이야기 속에 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명이 넘어섰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아주 일부에서는 이 국민정서법을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좀 경솔했던 발언 아니냐, 이제 이런 좀 비판이 나오는데, 우리 전문가이신 오 교수는 무슨 생각 드세요? 글쎄요, 저분들이 도대체 우리 국민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 질병이 소나 돼지나 닭에 생긴 질병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진단을 하고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람이 이런 일들이 생겨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을 잘하고 있다? 우리가 뭐 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서 확산을 멈추게 하고 어떻게 더 잘해야 할지를 지금 생각해야 될 상황에 국민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정말 저 말씀을 하셨는지 참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손 놓고 있지도 않겠죠. 나름 우리 정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일각에서는 좀 이러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박광원, 이수진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장께서 무슨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뽑아오셨네요. 이건 뭡니까? 예, 이제 박광원 의원이 얘기한 게 사실은 이제 타임지가 어제 이제 올린 이게 인터넷상에만 올린 이 기사거든요. 예. 이게 올린 기사인데 이분이 완전히 제가 이 전문을 다 봤는데 이분이 자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왜 그러냐면 제목부터 보면요. 왜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증하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폭증하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여기 이 부분인데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폭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로 되냐면요. 한국이 중국하고 경제적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해서 타이완, 대만하고 홍콩은 중국 바로 옆에 있음에도 경제적인 관계도 아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금지해가지고 이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한국의 확진 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이 진단 능력이 뛰어나다. 진단 능력이 뛰어나다. 빨리빨리 바로 의심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언론의 그런 투명성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뒤에 덧붙여서 나오는, 그것도 타임지의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조지 메이슨 대학의 한 교수가 하나 코멘트를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거를 그냥 그것만 따와서. 그리고 여기에 박광원 의원이 얘기한 국가 통계 체계가 아주 잘 돼가지고 한다. 그 얘기는 아예 여기에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해석으로 만들어낸 글씨입니다. 그래요? 그 자체는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확진자가 아까 이제 1,500명이 넘어섰는데, 최근 근래에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떠한 진단과 평가를 해왔는지 최근의 목소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기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의 시민의식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과적에 이제 지난 13일부터
이제 그 이후에 쭉 나왔던 목소리들을 듣고 오셨습니다. 좀 너무 아주 안이하게 판단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좀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김 기자, 이거 뭐 우리가 계속 그래픽을 바꿀 정도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검역 절차를 강화한다든지 조금 제한을 두는 나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봅시다. 일단 입국을 금지한 나라가요. 뭐 홍콩, 일본, 이스라엘 등 22개 나라가 되고요. 검역 강화라든지 뭐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를 하는 등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도 21개국.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좀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를 들면 홍콩을 지금 가고 싶어도 그럼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입국 금지가 되면 그런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홍콩을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입국 금지를 걸어놨으면 홍콩을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런 나라가 예. 지금 홍콩을 포함해서 22개 나라나 된다고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 이제 34개국인데 오늘 바로 지금 늘어서 42개국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 지금 무려 133개국이 입국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35개국은 완전히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런 입국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제한을 하는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거를 아무리 우리 외교부가 저걸 외교의 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차단, 즉 입국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창궐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나라의 국민은 일단 차단하고 보자. 이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 나라가 문제인 것이지 그 하는 나라를 나무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하국장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질문을 우리 오 교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뭐 예를 들면 홍콩이나 22개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그냥 저 나라의 판단인 것이다. 그건 그냥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쨌든 지금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는데 지금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지금 입국 제한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뭐지? 지금이라도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좀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도 금지하자고 하는 것이 대한의학협회 의사단체의 입장입니다. 이 금지 조치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전염병의 차단의 제일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특히 코로나19는 사람을 통해서만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역 대책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열어놓고 그 뒤에 가서 다시 차단을 해보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 열어놓고 모기 잡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게 상당히 딱 들어맞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중에 무증상자 또 걸려있으면서 지금 잠복기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걸러놓지 않고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해결해라. 이건 어떻게 보면 대책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